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방사능 공포에 뉴욕 증시도 휘청거렸습니다. 다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간신히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15% 하락했습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원전 계획 취소가 알려진 가운데 닥스 지수는 3.19% 폭락했습니다. 일본 동북부 강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15일 폭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도쿄 등 인구 밀집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방사선 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연쇄 폭발에 따른 방사선 공포가 일본 금융시장을 뒤덮으며 도쿄 증시가 1000포인트 이상 폭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방사선 공포의 파괴력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을 시작합니다. 먼저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함께 전일장 우리 증시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최병곤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장 국내 증시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88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거의 패닉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장중 변동폭이 103포인트였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잇따라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이 됐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낙폭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수급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네. 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전일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장에서도 외국인 또 기관 또 상위 매수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OCI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또 어제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었던 한국타이어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주로 화학주 쪽으로 좀 매수를 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과 동일하게 어제와 오늘 또 연이틀 또 연속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현대중공업을 매수를 하면서 또 IT 반도체면서도 포스코 같은 또 삼성전자와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을 또 매수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혼자만 나홀로 보합권 유지가 됐었고요. 나머지 종목은 일제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코스닥 증시는 어제 더 큰 문매를 맞았었죠. 480선에서 거래가 맞춰졌는데요. 최병곤 전문위원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사들였습니까? 예, 코스닥은 어제 외국인이 서울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서울반도체는 그전까지도 외국인이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이라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것 같고요. 좀 특이 사항이라고 하면 하나투어에 대한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일본 증시 폭락에 따른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듯한 시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화인터텍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JYP 엔터 같은 종목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그동안 매수를 하던 종목이었고요. 기관 쪽은 네오위즈 게임즈에 대한 매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OCI 머터리얼즈, 다음, 그리고 CJ 오쇼핑, 네페스 순이었는데요. 매수 규모나 아니면 종목을 보면은 그전까지 계속 매수를 하던 종목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시에는 최대 악재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1%대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또다시 4호기가 아침에 폭발했다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사실 참 글로벌 증시가 원전 폭발의 낙진이라도 맞듯이 글로벌 전 세계가 정말 급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예. 다행히 미국 FOMC 금리가 종결로 좀 결정이 되면서 그 낙폭을 조금은 줄인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경기는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국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금리 결정으로 어찌됐건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에 좀 그 우려감들을 조금이나마 좀 부식시키는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의 그 경기 지표들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일본의 대지진 영향이 또 원전 폭발들이 연쇄적으로 좀 일어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상쇄되는 좀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동에서도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바레인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레인의 시위가 좀 확산이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요청을 했고 사우디 정부가 1000명 정도의 병력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시위가 좀 확산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인이 또 총에 맞아 죽는 사태가 좀 발생이 됐죠. 그리고 바레인은 3개월짜리 비상사태를 또 선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일본 대지진의 상황에 이러한 소식들이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본 대지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투자 심리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지금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좀 안정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일본 원전 폭발 소식이 또 이어지면서 1, 2, 3, 4호기 전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 5호기, 6호기도 좀 이상 조짐이 보인다고 하죠.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도 또 4호기에 추가적인 폭발 소식이 또 들려오는 것이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그 누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어제 1923포인트로 마감을 했지만 변동폭이 정말 103포인트나 무지하게 컸었습니다. 엄청 컸죠.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세가 그 전일에 좀 들어왔던 부분이 좀 하루 만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 버렸고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어떤 투매성의 어떤 그 매물들이 좀 출회되고 급락하는 좀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투매를 하는 세력이 있는가 반면에 그 투매를 받아내는 세력도 있었다라는 부분, 어찌됐건 낙폭을 좀 줄여놨다라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약간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 종목들이 정말 위주로 좀 밀리면서 그 전일의 상승폭들을 전부 반납하는 그러한 형태도 나아졌었는데요. 특징적으로 원전 폭발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죠. 그래서 태양광 쪽 그리고 대체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좀 특징이라면 태양광 관련주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주들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신차들이 쭉 발표되고 출시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타이어 교체 시기가 좀 거의 다 와갔다는 그런 부분들과 고무 가격이 좀 안정세를 가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에 타이어주들도 좀 급등을 했고요. 또 내진 관련주들은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갔고 특징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원폭 관련돼서 피폭잡 치료용 요오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대정화금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최병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진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떤 각종 테마들이 막 발생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괜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묻지마 테마주에 편승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드네요. 그래서 대종화금 같은 경우는 요오드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나 이쪽에 어떤 전혀 어떤 판매나 이런 요청을 전혀 받은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웰크론이라는 종목도 미세먼지 관련된 필터를 잡는 그런 생산품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생산품에 대해서 원폭의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품으로 좀 예전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좀 이런 특징주들이 좀 나오는 좀 들쭉날쭉의 좀 장세가 오늘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에서 급등락을 보였던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오늘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또 한 단계 강등시켰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유럽의 재정 악화, 또 중동발 악재, 여기다가 플러스 일본의 대지진 소식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간밤에 미국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소식이었겠죠. 자,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이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번에는 최병곤 전문위원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에 상당히 많은 민감한 반응을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2010년도도 그랬었고요. 그게 이제 결국 이머징 마켓의 성장성이 미국 경제의 화랑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예전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면은 아시아 증시가 거기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요즘 그게 반대로 돼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폭락을 하면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의 폭락을 보고도 사실은 아침에만 잠깐 하락을 했다가 빠르게 낙폭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회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 구간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원전 폭발이라는 부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었고요. 어느 정도 기간적인 부분이나 하락폭을 좀 채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큰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시가 단기간에만 낙폭을 키우고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선물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시장 자체가 어떤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투기 세력들이 매도를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흔들어 버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웹더독 현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리만 브러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크게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도 사실은 과하게 좀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낙폭을 회복한 부분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1900포인트를 일단은 지지라인으로 보고 또 그동안 이어왔던 상승 추세를 한 번 정도 조정을 받는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1900포인트 전후로 해서 반등 포인트를 좀 잡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히 좀 근거 없는 지진 테마주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보다는 지금 고점에서부터 낙폭이 큰 대형 우량주들 이런 종목들을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 사례를 되짚어봤을 때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 증시는 빠르게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병곤 전문위원님, 그렇다면 어제와 같은 급락장에서 우리가 매수에 가담했던 게 맞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 투자자들께서 자꾸 급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하루 이틀 내에 빨리 수익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불안해지고 이런 상황이 많거든요. 하지만은 그걸 조금 더 한두 달 정도 뒤를 보시고 천천히 매수를 분할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사실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탈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들이 사실은 고점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맨날 나쁘다라는 얘기만 하지만은 중동발 리스크도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 수주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 낙폭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외국인들도 보시면은 여전히 화학주에 대한 매수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형 우량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 있겠다 하셨는데 오늘의 투자 전략 잠시 뒤에 꼼꼼히 채워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김성남 대표 의견도 여쭤봐야겠죠. 지수가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너무나 급락했던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저 역시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좀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매수 매도의 그런 부분을 타이밍을 잡으실 때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비중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뭐 너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 투자 금액이 또 크지 않다 보니까 한 방에 딱
매수를 하고 한 번에 탁 매도해버리고 이런 형태를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어떤 예상이나 혹은 어떤 내가 그 가져가는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어긋났을 때 그 충격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그런 그 투매가 나오는 그런 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밑에 부분에 있어서 뭐 비중을 조금씩 이렇게 분할적으로 잡아가는 부분, 아직은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들을 감안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고 이번 주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정말 뭐 건설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학주도 이제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은행 쪽도 저는 조금 좋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할적으로 천천히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는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뒤 45분 뒤면 오늘장 개장이 됩니다. 각 증권사들은 오늘 리포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각 증권사의 리포트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동양종금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동양종금증권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제 10% 폭락했고 또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으로 장중에 급락세를 연출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대량 매도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공포심 확산에 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악재의 홍수 속에 위축되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변동성 장세는 일주일 정도 지속될 것이다.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한금융투자로 가보겠습니다. 천재지변 및 원전 관련 변수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장이다. 사태에 대한 무리한 전망보다는 진정 여부 등을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리 매를 맞았다라는 점에서 전일 저점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오늘의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대투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증시의 폭락 여파로 국내 증시도 급등락이 나타났지만 이는 심리적인 문제이지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1900선 아래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의견에서 증권사 리포트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른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증시를 전망하는 것이 무의미한 만큼 일단은 일본 원전 폭발에 따른 피해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한양증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뭐 역시나 이제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지만 일단 이제 저희 회사는 코스피 지지선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이제 1분기 이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실적 전망으로 하락했던 이제 IT 업종이라던가 유가나 이런 변수들에 다소 이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자동차라던가 조선화학, 철강, 금융 등 이제 주요 업종이 어제 이제 일본 강진과 해일 발생으로 전일 많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을 동시에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이 조정 국면의 기간을 좀 짧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위험 요인이 원전과 방사능 유출을 제외하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한 상황에서 전일 방사능 유출에 대한 일종의 소문으로 인해서 일단 방사능 공포감 또한 시장에서 생각보다 빨리 걸러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북아프리카 및 이제 중동 국가 시위 그리고 유가 상승 이런 변수들이 이번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예단하기 힘든 불확실성이라는 일종의 이제 이런 성격에서 벗어나서 주식시장과 함께 가는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부정적인 변수에 대한 심리적 측면의 과민 반응이 점차적으로 자연 소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일본 강진이 그 시기를 좀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일본의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부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일본으로부터 이제 중간재 수입 차질 여부를 떠나서 이번 일본 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그리고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을 인해서 국내 주요 최종 생산 업체나 부품 소재 업체들의 경쟁력이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점차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는 좀 쉽지 않은 시장과 투자 심리가 다소 악화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증시가 하락할 때 계속해서 이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부터 시작되는 투자 손자병법 진검승부 50분 코너에서는 50분 후에 어떤 종목이 좋은 흐름을 가져올지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시간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성우하이텍에 대한 주가 흐름을 짚어봅니다. 저는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을 꼼꼼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전문위원님, 네네.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자, 일단은 아직까지 그 일본의 대지진의 상황이 아직 뭐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예. 원전 관련된 부분은 정말 뭐 아직까지도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속단은 조금 급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벌써 좀 우리 지수가 밸류에이션이 9배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차트적인 상황에서도 좀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잡아본다면 지금 이 차트 모양이 지금 그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피보나치 조정을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기술적 분석의 한 가지 약점이라면 해석하는 자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이 최저점, 그러니까 상승을 하려고 하는 최저점에서부터의 상승폭을 잡았을 때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전 고점을 돌파한 시점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또 의견도 많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봐도 1985 가량에서는 두 부분 다 조정대가 지금 지지 라인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보든 저렇게 잡아보든 지금 지지 라인을 좀 하방 경직을 갖출 만한 그러한 자리까지 좀 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900포인트 이하, 1985포인트 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우량한 종목들 정말 낙폭이 있었지만 또 프리어징 시즌이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좀 실적이 우량할 그러한 종목들 업종 쪽으로는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885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1900선 아래? 네네, 1900선 아래. 예. 1900선 아래에서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이나 혹은 다음 주 초쯤에 좀 하방 경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좀 낙폭이 있을 때 크게 밀려버리거나 혹은 시장이 강세 혹은 상승을 하는 그러한 장에서도 되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좀 기술적 반등이 있었을 때 현금화를 시켜놓고 강한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자라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 그리고 묻지마식 지진 테마가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더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쪽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근을 자제하시라는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남 대표님, 일단 1900선 아래쪽에서는 매수에 가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지수의 하방은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최병곤 전문위원님,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실지 말씀 들어보죠. 네, 예.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추세를 되살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아직까지 많습니다. 예. 상황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전부터 이미 1900포인트가 깨지면은 거기가 마지막으로 배팅 포인트를 한번 찾아야 될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고요.
또 어제도 사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낙폭 과대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수급이 좋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를 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오늘도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또 나온다라면은 또 역시 같은 대응입니다. 대신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하루 이틀 정도의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셔서 최근에 그 하락은 오히려 나중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또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가지시는데 기존의 상승 흐름 추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고 처음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앞으로 계속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주가는 외봉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쌍봉이라든지 아니면 쓰리봉 형태로 몇 번 고점 확인을 하고 못 넘어가면 무너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이 큰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 관점에서는 낙폭이 큰 종목들 보자라는 말씀 두 분의 전문가께서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예. 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조금 있었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릴 때 더 크게 밀리고, 또 그 다음에 상승하는 장에서 낙폭이 반등이 보이는 그제 같은 상황에서도 반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없는 종목들은 사실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러한 종목들은 좀 쉬어가거나 좀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시장이 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일단 보인다거나 혹은 이 시간이 더 지나서 추세를 다시 되돌리는 상황이 있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은 현금화를 하시라는 말씀을 일단은 먼저 더 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면 강한 종목에 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이 앞전에 2007년에 고점 부분을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신세계로 다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2100포인트를 넘어서서 쭉 상승을 한다라면 그 상승세 그 부분은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이고, 그 부분들은 실적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기업들에서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전에 유동성 장세 이런 것들은 다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최병근 전문위원님,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장기 투자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 나오는 게 맞겠습니까? 두 개 다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대응이 좀 다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개인들별로도 아무래도 능력이 틀리니까 사실 단기 대응을 하실 수만 있다면 사실 불확실한 부분이 많으니까 단기 대응을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한데, 제가 보통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릴 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전문 투자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페셔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단기에 목을 매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셔서 차분하게 가셔라. 그럼 어차피 수익이 난다. 이런 관점이고요. 사실은 능력만 되신다면 단기로 치고 빠지고 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길게 마디를 잡아가시는 투자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팁을 좀 주십시오. 잠시 뒤에 관심 종목 들어볼 텐데, 네. 어떤 업종 중에서 종목 잡고 길게 보면 맞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실은 일본 원전 폭발이라든지 지진 때문에 사실 철강주라든지 또 아니면 전기전자, 특히 반도체 업종들이 상당히 좀 큰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종목들은 이전까지,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자꾸 다 팔아치우던 종목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이런 변동성이 지나고 나면은 또 오히려 약세를 좀 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바닥까지 충분히 내려와 버리고 반등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업종들이 조선업종이나 아니면 건설업종들, 그 다음에 금융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주로 주가 이루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이나 자동차업종은 여전히 매수 에너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를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자는 좀 피하시고, 대신에 이제 화학이라든지 또 조선, 건설 같이 낙폭 큰 종목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철강이나 반도체, IT 쪽은 일단은 좀 피해보고, 그간 낙폭이 컸던 조선과 건설, 금융화학, 자동차 쪽으로 매기를 집중해보자라는 말씀, 역시나 업종 내 1위, 2위 종목들 보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을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SKC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SKC 하면은요, SK 계열의 석유화학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3월달 들어와서 연속적으로 어제까지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차트 상황에서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도 3일 전부터 지금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SKC 하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26.9% 정도 그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광학용 필름 판매가 지금 견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O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효과도 같이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요즘 그 어제 시장에서 좀 태양광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태양광 필름 그 매출도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좀 차트적인 흐름에서 그 기술적 분석에 좀 그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 아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인데 거의 뭐 박스권 흐름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요 앞전에서도 이러한, 자, 요 앞전에 있어서도 추세가 이제 이렇게 그 돌파가 되고 일어나면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라도 좀 나오는 형태를 나타냈고요. 최근 요 흐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돌파가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 이제 크게 한번 요동을 쳤었지만 다시 올려놓고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는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또 요동을 친다거나 뭐 이번 주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에 있다 하더라도 매수가는 4만 원 정도까지는 분할적으로 뭐 시가부터 시작해서 뭐 접근해 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 부근인 4만 5천 원 부근에서 한 번쯤은 잘랐다가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8,500원 정도로 좀 일단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남 대표님, 오늘의 관심 종목 SKC입니다. 수급이 좋고, 예,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종가가 41,300원 나왔었습니다. 함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최병곤 전문위원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지 볼 차례인데요. 조선주 갖고 나오셨군요. 네, 뭐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쪽 관련주들이 역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중공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차트상으로도 이중바닥 형태를 형성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쌍바닥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기관 쪽의 매수가 조금씩 유입되면서, 외국인이죠.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 자체도 긍정적이고, 요즘은 사실 외국인이 법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외국인이 사면은 오르고 팔면은 내려가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이런 수급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도 일단 들어온다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것도 낙폭 과대에 대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가격을 한 34,000원대 전후로 해서 정확하게 잡기가 좀 어려우시다면은 현재로서는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쌍바닥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지금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큰 시점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 만약 이탈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도 한 32,000원 정도로 짧게 대응을 해주시는 걸로 가고요. 목표가는 저번에 한번 고점 저항을 받았던 4만원권, 요건까지는 우선 단기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주 관심 갖고 보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존 템플턴이 시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업종이 무엇인가, 그런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조선주가 고점 대비해서 현재 한 30%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건데요. 역시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전주가 이틀째 급락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유럽 쪽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들리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원전주가 당연히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은 좀 볼보도 좀 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과연 태양광이나 풍력 이러한 쪽의 대체 에너지가 과연 원자력의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전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가 또 요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자동차 역시도 지금은 이제 전기차 시대가 조만간 이제 도래를 하겠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기의 수요는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원자력이라는 부분은 전기를 지금 현존하는 전기를 가장 싸게 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쉽게 포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더군다나 지금 고유가 시대, 그리고 이제 석유 생산이 이제 고갈이 얼만큼 남았다, 얼만큼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많이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CO2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지금 상당히 크게 좀 부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부각될 수밖에 없고, 필요성에 대해서 재부각될 수밖에 없고,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에너지원은 아직까지는 태양광 풍력이 많다 하더라도 좀 어렵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곤 전문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원전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사실 한전 기술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또 그 저점을 깨버릴 정도로 하락 흐름이 강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원전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관계로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가 상황적인 부분을 미리 예단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은 또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나중엔 또 급반등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자제하고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정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 개장을 한 2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가 어제보다 한 9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9포인트 정도 밀려 있고요. 48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 시작 전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김성년 대표님 짧게 부탁드리죠. 네, 오늘 장도 일단은 인내 장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거요. 일단은 전략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분할적으로 조금씩만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봤던 영화 작전이라는 영화에서 그 사슴눈을 가진 아주 이쁜 김민정 씨가 했던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개미 투자자가 이 시장에서 절대 이기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항상 모든 걸 걸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모든 거 한꺼번에 걸어서는 안 됩니다. 분할적인 접근, 분할적인 매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곤 전문위원님 한 말씀 들어보죠. 예, 천재지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불확실한 변수들도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예전에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주식시장은 크게 요동을 치거나 출렁이면서 폭락을 했었는데, 그러한 요소들은 과거에 굉장히 큰 공포감을 심어주긴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또 그 뒤의 상황을 되새겨 보면은 그것은 단기간에 악재에 그쳤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동요하시기보다는 이런 것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굿피플 인베스트먼트 김성난 대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전화 1577-74551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